안녕하세요. 보상인공손 김선사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은 마트에서 발생한 아킬레스건 파열 사고의 영업배상 책임보험 보상 사례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 보상인공손에 대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영상이 시작 전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보상 이야기 알아볼까요? 사고 현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고 현장은 마트가 지하에 있고, 마트로 내려가는 이제 현관문이 이런 두꺼운 유리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유리문 안에 발을 내딛었을 때 계단의 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피해자가 마트 여닫이 문을 당겨서 열고 들어가서 발을 내딛는 순간 유리문이 급격하게 닫히면서 지금 사진과 동일하게 발의 뒤꿈치 쪽 위에 아킬레스건을 유리문의 모서리로 충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이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었는데요. 당시 피해자분은 이제 지인이 집들이에 방문하기 위해서 해당 동네에 처음 방문하는 마트에 방문하였고,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죠. 이 현장은 제가 직접 방문해서 사고의 모습을 재현해가지고 찍은 사진입니다. 피해자분께서 이 사고를 당하시고 바로 이제 병원에 내원하셨고, 거기에 대한 이제 초진 의무 기록지입니다. 병원에 기록된 초진 의무 기록지가 사고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요. 유리문에 부딪혀서 이렇게 다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특별한 다른 증상에 대한 내용은 없었고요. 진단서 내용이 있는데요. 아킬레스건 힘줄의 손상, 기타 상세불명의 손상 이렇게 써 있는데요. 환자분은 유리문에 부딪혀서 발생한 상병명으로 응급실 내원하였고, 치료를 향후에 계속 해야 될 것 같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은 이분께서 다친 아킬레스건을 MRI로 찍은 영상인데요. 보게 되면 다친 다리를 세로로 시상면이라고 하는데 컷 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발목이 족관절이라고 하는데 경골, 거골, 종골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커트를 찍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의 모양들이 좀 틀립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아킬레스건인데, 아킬레스건은 이 뒤쪽에 있어요. 이렇게 뒤꿈치 뼈의 끝부분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아킬레스건이 점점 이렇게 나타나는데, 밑에 사진을 보게 되면 세 번째 사진하고 네 번째 사진에는 뒤꿈치 위쪽으로 아킬레스건이 이렇게 끊겨 있는 게 보입니다. 위에 사진들은 검정색 선이 쭉 이렇게 일직선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제 파열이 돼서 이제 끊겨 있는 모습, 그러니까 파열된 모습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이는 거죠. 부분 파열이기 때문에 완전 파열은 아니고요. 처음에 영상에서는 이렇게 잘 붙어 있지만 부분 파열된 모습이 이제 순서대로 보이게 되는 거고요. 연부 조직에 해당하는 근육이나 인대, 그런 부분들은 CT나 엑스레이로 판단이 안 돼요. 가장 정확한 거는 아킬레스건, 특히 이런 부분은 MRI 촬영이 돼야지만 그 상태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분께서 이제 치료가 거의 1년 이상 이루어졌는데, 1년 동안 통원 치료도 하셨고 재활 치료도 하셨는데, 이분이 수술을 시행받지는 않으셨어요. 경골, 정강이뼈, 거골, 여기 종골, 뒤꿈치뼈 있는데, 앞에 파열되어 있는 모습들을 비해서 1년 이상 치료받고 나서는 이쪽 뒤쪽 부위가 굉장히 부풀어 올랐고, 이 피부 쪽 부분하고 완전히 다 붙어 있어요. 뒤꿈치 실제 이제 사진인데 부풀어 온 것처럼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아킬레스건 힘줄이 유착이 되면서 두꺼워진 거죠. 그럼으로써 이쪽 뒤꿈치의 미용적인 부분이라던가 좀 기형적으로 이상하게 변하게 되었죠. 다음은 이제 다시 사진이고요. 실제 이분께서 이제 뒤꿈치 아킬레스건이 파열돼가지고 치료를 받았지만 수술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착이 돼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뒤꿈치 위쪽이 이렇게 특이하게 부풀어 오른 모습입니다. 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흉터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아까 그 두껍고 무게가 나가는 그 유리문에 충격돼서 발생한 흉터고요. 이 부분은 이제 향후 치료비 추정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손해배상의 원칙, 손해보상의 원칙은 원상 회복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해서 보상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흉터도 이분께서 사고로 발생을 했고 신체적 손해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성형외과에서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감정평가 받아서 손해사정할 때 참고자료로 쓰게 되었죠. 이제 이분이 이제 발목 관절, 이제 족관절이라고 하는데, 그 아킬레스건이 파열돼서 유착이 됐고 기능적인 부분에 노동 능력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후유장애, 의료적인 노동 능력의 감소에 대한 감정 평가를 받았는데요. 발목 관절 부정 강제에 대해서 노동 능력 상실률 14%에 대한 한시장애 5년이 인정됐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년 6개월에서 7개월 사이에 모든 게 종결되셨는데, 받을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위자료, 향후 치료비, 일실수의계, 그리고 이분께서 지출한 치료비, 기타적인 부분들이 조금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 아킬레스건 파열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엑스레이 검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T 검사 같은 걸로는 진단될 수가 없고요. MRI 검사가 이행됐고 그 다음에 충분한 치료가 이루어졌지만 발목에 이제 어떤 기능적인 부분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아킬레스건 자체가 통증이라던가 이제 어떤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운동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감퇴 역할을 하는 그 기능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되고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부분이 중요한 이제 힘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분처럼 이렇게 손상이 된 경우라고 하면 노동력 상실률, 그러니까 후유장애가 일정 기간 동안 잔존하는 한시장애에도 부합된다는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에 있어서 영업배상 책임보험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담보하는 보험이다 보니까 과실이란 부분이 이제 절대적으로 들어가게 되죠. 과실이란 부분은 이런 어떤 시설에서 발생한 그 사고에 있어서 문의 기능이 일반적이질 않았어요. 급격하게 다쳤고 모서리가 충분하게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이용자들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안전조치 미비라던가 아니면 최소한 거기에 문을 이용할 때 조심하라는 안내문구 그런 게 전혀 없어서요. 마트의 업주의 책임이 적용됐죠. 판례에서는 보통 이제 하급심 판례가 대부분인데 뭐 20에서 30% 적용된 판례가 유사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가 적용됐고 이분께서 최종적으로 과실이 20% 정도 뭐 인정돼 가지고 손해액을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손해사정 업무가 종결됐던 사례였습니다. 오늘 보상행공손 영업배상 책임보험 마트 사고에서 손해배상, 손해보상, 그 손해사정에 대해서 한번 안내해 드려 봤는데요. 영업배상 책임이라던가 뭐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 대해서 저희 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처리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뭐 교통사고라던가 개인보험 보상 문제, 그 질병 후유장애 문제, 실무로서 저희가 했던 것들 자세하게 안내 드릴 거니까요. 가시기 전 보상행공손 좋아요, 구독 꼭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 지속적인 사랑과 응원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보상행공손 김손사는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